안녕하세요, 신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세무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구독자님과의 시간을 가지려고 찾아왔습니다. 뭐 말씀하신 근데 아주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네네. 그 주변 지인들이 네. 이 유튜브 하는 걸 이제 막 소문을 낼 거 아닙니까? 소문을 냈더니 아니 야 너는 구독자가 지금 하나도 없는데 무슨 구독자가 질문을 해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유튜브 구독자를 보시고 네, 그렇게 그래가지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순간 저도 응? 그러네? 그래서 그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 구독자가 어디서 나타나는 건가? 제가 여기에서 언급드리는 구독자분들은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라는 채널을 운영해요. 플랜바이비 경영경제라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구독자분들이 이제 꽤 계세요. 그리고 이제 좀 유료 구독을 하시는 분들이라 제가 올려놓는 그런 기사나 칼럼들을 가지고 많은 질문들을 해주세요. 예.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다양한 방면의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제가 일일이 질문을 다 듣고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해서 같이 공유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답변이 되셨나요? 오늘도 그래서 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채널인 플랜바이비에서 이제 제 칼럼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이세요. 예. 제가 어떤 칼럼을 썼냐면요.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의 핫한 이슈였습니다. 바로 셀트리온 그룹이 합병을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예, 서정진 회장이 직접 나와서 기자 간담회까지 열었었는데요. 뭐 물론 그것에 대한 주주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뭐 우호적인 주주도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주주들도 있었는데 오늘은 그 합병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셀트리온 사건이 도대체 뭔지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일단은 구독자분의 질문을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내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얼마 전 셀트리온 합병 관련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 세무사님도 아실 텐데요. 합병 관련 기사를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세무사님께 개인적으로 여쭤봅니다. 라고 하셔서 첫 번째 질문은요. 셀트리온은 공시된 내용과 기사에 따르면 흡수합병의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흡수합병과 또 다른 신설합병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행정상 편의가 흡수합병이 나아서 이걸 선택한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세무적으로 둘의 큰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합병의 정의랑 이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합병은 알고 계시는 대로 두 개의 회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합병이라고. 네. 이게 근데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으로 나눠지는데 저는 사실 방금 질문해 주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왜 흡수합병을 선택을 했는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아무래도 이분은 국내 주식 투자자시니까 기본적인 정보는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흡수합병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회사가 있는데 합쳐서 기존의 회사를 유지를 하는 것을 흡수합병이라고 하고, 신설합병은 두 회사가 합쳐져서 새로운 하나의 회사를 만드는 것을 신설합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국내에서는 신설합병보다는 흡수합병이 비중이 훨씬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네, 그 이유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정상 절차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브랜드 네임이죠.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LG와 아무도 모르시는 조그마한 회사가 합병을 했어요. 이 LG가 신설합병을 하겠습니까? 자기네 브랜드 가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LG라는 이름으로 흡수합병을 하겠죠. 그렇듯이 뭐 브랜드 네임,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적 절차를 위해서 흡수합병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과세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신설합병 같은 경우에는 뭐 합병을 할 때 세 가지 과세 주체가 생겨요. 흡수합병법인, 피합병법인, 그리고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있겠죠. 합병법인 같은 경우에는 얘네를 얼마나 싸게 사오려고 노력할 것이고, 피합병법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비싸게 팔려고 할 것이고, 그렇죠. 네. 주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내가 가진 주식보다 더 비싼 회사의 회사랑 합병이 돼가지고 이 작은 회사의 주식이랑 저거랑 바꿔치겠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과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설합병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흡수합병이 조금 더 선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사에 난 것에 따르면 셀트리온도 이제 흡수합병을 선택한 것이고요. 그렇죠. 예. 잘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흡수합병은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으면 그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고, 네. 신선합병은 A, B 회사가 있으면 둘이 합쳐져서 C라는 새로운 회사가 탄생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흡수합병을 해서 소멸되는 법인은 세무상 밟아야 할 정리 절차가 있을까요? 기존에 하던 부가세 신고,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소멸되는 법인에 좀 집중해서 그렇죠.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예. 합병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은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예. 실질은 그대로인데 형식만 좀 바뀌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니들이 굳이 이렇게 같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좀 더 사업에 힘이 되고자 합병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게 되면 합병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아니 기껏 사업 잘해보려고 합병을 하려고 했는데 세금이 이만큼 나오면 합병해서 벌어들인 돈보다 합병해서 쓰는 돈이 더 많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합병에 대해서 과세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과세 특례를 주고 있냐면은 합병을 할 때 합병법인이 조금 더 싸게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법인을 합병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게끔 하고 있고, 피합병법인 같은 경우에도 과세를 이하시켜주는 경우도 있고, 주주에 대한 의제 배당도 과세를 하지 않는 그런 적격 합병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 요건을 갖추면은 합병이 굉장히 유익할 텐데 네. 그걸 못 갖추면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합병 같은 경우에는 합병이 되고 나면 합병법인은 계속 부가세 신고, 법인세 신고를 하면 되는데, 그렇죠. 피합병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세 신고도 마지막으로 해야 되고, 합병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되고, 합병 등기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은 소멸하는 것이죠. 네. 이제 수명을 다한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마지막 의무를 다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합병 대상 두 법인은 둘 다 상장 법인으로 확인됩니다. 실제로 기사를 보시면 이제 셀트리온에서 흡수합병을 수행하기로 한 그 A와 B 두 법인은 둘 다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합병하려면 교환 가치를 구해야 했을 텐데 주가를 기준으로 했겠죠? 간략한 절차와 계산 방법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을 해오셨어요. 예. 주가가 있으니까요, 이건. 그렇죠. 예. 저희가 지난번에 비상장 주식 평가에 대해서 얘기 그렇죠. 나눴었잖아요. 네, 예. 그거 이제 DCF 방식이라든지 상증세법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장 주식은 조금 심플합니다. 그래서 기준시가를 계산을 해서 그 기준시가의 30% 범위 내에서만 합병 비율을 산정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고, 합병 비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주가 5만원짜리 회사와 만원짜리 회사가 합쳐지면 꼭 동등하게 만원짜리 회사에게는 한 주를 다 주면 안 되겠죠. 5분의 1 주만 주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하게 되는데, 이 합병 비율을 정할 때 엄청 비팁입니다. 네, 그렇죠. 합병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그 가치를 낮추려고 할 것이고, 그렇죠. 피합병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가치를 높이려고 할 것이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주식 평가를 하는데 그때 조금 살떨리는 그런 네. 경우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소멸되는 법인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교환 가치에 의해서 이제 그 흡수합병 대상 법인의 이제 주식을 받아서 그렇죠. 주주로 편입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제 최대한 그쪽 주식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맞죠. 고평가가 되어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다 한 번씩 확인을 해봤고요. 아무래도 셀트리온 이번 합병 이슈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아서 구독자님께서 직접 저희한테 질문을 보내오신 것 같아요. 예. 세무사님의 답변이 좀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